안녕하세요. 시사포커스의 태산입니다. 중공 사중전회는 오는 7, 8월경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앞서 중남의 내부에서의 습근평 퇴진 움직임이 점점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경대 부교수 장잉재의 반습 경문, 정치국 위원 5인의 공개적 거리두기, 채기의 눈에 띄는 선 긋기, 이강의 2035 비밀 프로젝트 폭로, 심지어 후진타오의 강경 발언까지 지금 상황을 보면 이른바 습근평 타도 정세가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최근 습근평의 공식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그는 하남성을 시찰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이례적인 점이 있습니다. 중앙판공청 주임 채기 그리고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강 금권이 이번엔 전혀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수행한 인물은 국무원 부총리 하리뽕, 중앙판공청 상무부 주임 맹상봉, 그리고 정책연구실 상무부 주임 당방우 등이었습니다. 이 구성만 보더라도 수행 인사의 등급이 확실히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구급 및 부장급 인사들이 필수적으로 동행했지만 이제는 부국급과 부주임급 인사들로 격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습근평의 정치적 위상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시사평론가 당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채기의 불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건 매우 뚜렷한 정치적 거리두기이며 습근평의 권력이 빠르게 소멸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메시지이다. 왜냐하면 채기 같은 인물은 원래 기본 사양이다. 즉, 습근평의 공식 일정마다 반드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건 단순한 결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더 흥미로운 점은 채기의 일정을 확인해보면 그는 5월 19일, 20일에 어떠한 공개 일정도 잡혀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일정이 없었음에도 일부러 가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보다 앞선 5월 16일에서 17일에는 하북성 당산을 시찰했으며 당시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건강에도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신화사 보도 자체에도 뭔가 수상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 전체에서 단 한 차례만 습근평 총석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뿐 습근평 사상, 두 가지 확립, 두 가지 수호 같은 중공의 주요 정치 슬로건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당정원은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지적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중공 내부에서는 이사사의 패턴으로 즉 습근평 개인에 대한 극단적 찬양 담론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채기는 2024년 4월까지만 해도 여전히 습근평 사상을 앞장서 홍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침묵 상태로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공식적인 노선 이탈 혹은 입장 정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시기 중앙판공청은 다음과 같은 문건을 하달했습니다. 현 국면에서의 극좌 사상 개입 방지 및 극복에 관한 통지, 문건 번호 중판발 2025-11호. 표면적으로는 극좌 경향 타파를 강조하고 있지만 문장의 맥락이나 표현 하나하나가 마치 습근평 개인을 겨냥하고 있는 듯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의 일련의 움직임, 채기의 이탈, 수행급 하락, 사상 키워드 누락, 내부 문건의 방향 전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습근평 체제 내부에서 균열이 점점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 문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극좌 사상의 현실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형식주의와 개인 숭배를 척결해야 하며 1인 절대주의, 결정권 독점과 같은 방식을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셋째,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삼아야 하며 투쟁을 발전의 대체 수단으로 삼는 정치 운동식 숙청은 비판 대상이라는 점도 지적합니다. 넷째, 정치적 안전을 명분으로 합법적인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정치적 기준의 과잉 적용과 다원적 목소리 억압을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섯째,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여 문화 대혁명식 방식의 부활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문건에서는 습근평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인 절대주의, 결정권 독점 같은 표현은 사실상 습근평을 향한 노골적인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 한마디가 급소를 찌르는 듯한 강한 어조로 시진핑 타도 정서가 이제 고위급 문서에까지 반영될 정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동시에 더 강도 높은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원 총리 이강이 습근평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2035 프로젝트를 고위층 전체에 폭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계획은 쉽게 말해 습근평이 2035년까지 계속 집권하려는 로드맵으로 그 기간 내에 대만 통일을 포함해 동승서강 전략의 완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 후 자발적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계획이 정치국 상무위원들조차 전혀 몰랐던 극비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이강이 이번에 해당 내용을 폭로함으로써 중공의 정치 원로들과 군부 원로들 사이에 강력한 분노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제학자 소소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습근평의 최측근조차 그가 이 계획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이강의 폭로는 말 그대로 대의를 위해 혈연을 끊는 행동이다. 즉, 자신이 살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제거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폭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 중공 고위층 전체의 기류가 완전히 반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이탈, 공식 문건을 통한 비판, 고위 회의에서 터져나오는 직설적 경고, 이 모든 것은 중공 내부에서 습근평 청산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진핑 타도의 태풍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일 뿐 앞으로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여러 경로의 내부 폭로에 따르면 중공은 5월 14일에 전례 없는 중앙정치국 확대회의를 긴급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의 핵심 의제는 바로 습근평 퇴진 여부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군사위원회 부주석장 우협이 회의에서 30분간 보고를 진행했으며 그 내용이 참석자들을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폭발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 회의를 권력 재분배를 위한 회의, 소위 전리품 나눠먹기 회의로 보고 있으며 그 결과 호금도의 단파가 다시 한번 실권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각 파벌이 절묘한 권력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몫을 챙기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장 우협의 발표는 습근평으로 하여금 더 이상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 인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확대회의에는 정치국 위원뿐만 아니라 중공 원로, 군부 원로, 전직 정치국 상무위원, 고위 간부들까지 총출동하였으며 회의 분위기는 마치 왕조 말기 황태자 폐위를 논의하는 국정위기회의를 방불케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회의의 단 하나의 초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습근평 퇴진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퇴진한다면 그는 과연 부분 퇴진인가 아니면 전면 퇴진인가. 그 문제를 두고 지금 중공의 권력 중심은 격렬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폭로에 따르면 호금도는 이번 회의에 매우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하여 지난 10년 동안 오직 단파만이 등소평의 개혁 개방 노선을 충실히 따랐다고 직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초보적인 합의도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열릴 사중전회를 인사회의로 전환하며 차기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 공청단 인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시키고 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 체제의 재구성, 그리고 습근평의 권한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폭로에 따르면 장우협, 하리뽕, 왕이, 마흥서, 윤력 등 다수의 정치국 핵심 위원들이 이미 습근평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군부에서 외교, 경제, 심지어 신장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유혈 없는 그러나 고도로 조직화된 선긋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사평론가 당정원은 이를 두고 이번 회의는 사실상 권력 분배 회의, 즉 분할 협상장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작년 3중전회가 연기되면서 4중전회도 함께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이번 확대회의가 권력 재편의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약 4중전회가 올해 7, 8월에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면 이번 비공식 확대회의는 실질적인 인사 배분과 권력 정리의 본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습근평이 실권을 잃게 되면 그에 따른 권력 공백은 필연적으로 각 파벌 간의 격렬한 경쟁을 불러올 것이며 그 속에서 미묘한 균형 조율이 필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습근평의 전면 퇴진 혹은 부분 퇴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 정원은 총석이 직함을 유지하더라도 호요방, 조자양처럼 실권이 없는 꼭두각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진핑이 권력을 상실하는 과정이 이미 공개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 정원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후진타오가 이번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공청단이 등소평의 개혁 개방 노선을 계승할 실질적 후계자로 나설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정치적 설계자, 진짜 조종자는 바로 온가보라는 것입니다. 공청단이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는 중공 내부 최대 파벌로 재부상하는 셈이며 앞으로의 권력 구조는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등 핵심 직책들을 나눠 갖는 식의 균형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즉, 각 파벌이 절충과 공존을 선택하는 정치적 타협의 형태라는 것이죠. 동시에 장 우협이 회의에서 했던 발언은 폭탄급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군사위원회를 대표해 군 내부 반부패 성과를 보고하면서 습근평 집권 이후 숙청된 상장, 중장 명단을 30분에 걸쳐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 리스트를 듣고 회의 참석자들이 충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단의 대부분이 바로 습근평이 직접 발탁한 거의 모든 장성이 이미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경제학자 소소환은 이 보고서에 대해 습근평이 군 내부 인사 배치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을 드러내는 문건이라며 지금은 믿고 쓸 사람이 사실상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스스로 버티고 싶어도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습근평은 단지 겉모습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소소환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현재 중공 고위층의 내부 투쟁은 그야말로 격렬한 국면이다. 습근평의 진퇴 여부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고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조차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때는 그가 곧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곧 퇴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한다. 이는 바로 중공 고위 권력 내부가 얼마나 복잡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하지만 소소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언합니다. 확실한 것은 습근평의 정치 생애는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시사평론가 장철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공이 정치국 확대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은 보통 국가가 중대한 정책 전환이나 권력 재편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신호이다. 이러한 회의는 중앙판공청의 전폭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번처럼 호금도, 군부 원로 등 다수의 고위 원로들이 한자리에 집결했다는 사실은 중앙판공청이 이미 등을 돌렸다. 즉 습근평 퇴진 흐름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핵심 조율자로 나섰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여러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습근평은 아직 형식적으로 퇴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권력 기반은 이미 빠르게 붕괴 중입니다. 중공 고위층의 권력 투쟁은 결정적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의 정세는 사중전회 전후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습근평은 집권 이후 반부패를 명분으로 사실상 정적 숙청을 단행하며 중공의 권력 구조를 개인 독재 체제로 재편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제도적 권한이 한 사람의 의지에 종속되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지난 10여 년간 누적된 불만과 부작용이 이제 중국 공산당 전체를 뒤덮는 역풍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내 투쟁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실상은 사실상 중공 체제 자체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공이라는 권력 시스템은 민중의 반발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 파벌들이 균형 붕괴를 더는 감당하지 못할 때 결국 자체 붕괴에 이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습근평은 군 내부의 동요, 빨갱이 2세대의 이탈, 민심 이반,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이탈 조짐까지 말 그대로 모두에게 미운 털이 박힌 고립무원의 정치적 외톨이로 전락해 있습니다. 중판 11호 문건은 표면적으로는 개인 숭배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습근평 개인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수습하려는 고위층의 고위급 공개 처벌에 가깝습니다. 중공은 과거 지도자 교체 시 체면을 중시하며 외형적 절차를 유지해왔지만 이번에는 문건이라는 공식 형식을 통해 개인 숭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반론의 여지를 없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중공 내부 질서 자체가 해체되고 있다는 결정적 징후이며 이제는 거칠애조차 하려 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의 종착지는 누가 누구를 대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공체제 전체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이 이미 완전히 사라졌다는 데에 있습니다. 습근평이 지난 10년간 당과 국가를 잠식하고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은 중공이 간신히 유지해오던 연속성을 완전히 파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정권이 인물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권 자체가 끝장을 향해 가고 있는 전주곡입니다. 중공체제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부패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국민들이 해야 할 과제는 이 폭정의 종식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